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는 또 무려 마이너스 11%라는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공포스러운 이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자, 안 그래도 이 에코프로 현재 상당히 소외받는 입장 속에서 투매가 발생하니까 또 투매 때는 더 강력한 이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이대로 에코프로 괜찮은 건지 주주님들 걱정 너무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파란 밴드는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익까지도 났었던 종목이 이제 밀리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돌아선 거죠. 상당히 상실감이 큰 하루였는데, 그런데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저는 여기를 매집의 구간이라 보는 거지 매도로 보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야 저도 앞으로도 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계속 이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이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좀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였죠. 그러니까 투매의 시장. 그 하락을 이끈 건 당연히 과열을 만들었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찍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찍고 거기에 코스피는 8천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찍고 전부 같이 투매가 나온 겁니다. 음봉이 하나만 뜨더라도 과열권에서 떨어지는 투매다 보니까 항상 시장은 이 충격파를 그대로 받아요. 첫 하락에 모든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정은 여러분 매번 이 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많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항상 이 3,000포인트에서도 그죠, 조정이라는 게 횡보로 나왔었고, 4,000포인트에서도 조정이라는 건 횡보로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5,000포인트에서는 조정이 아니라 돌파가 나오고 6,000까지 찍다 보니까 오히려 이 5,000포인트는 지지로 활용이 됐죠. 더 높은 상승이 나와서 더 과한 조정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5,000포인트에서 무려 지금 8,000포인트까지 더 급하게 상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음봉이 하나 발생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꺾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추세를 잘 타고 있고, 그리고 매번 이 심리가에서 발생했던 조정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3월 달에 보는 이 중동 악재 때 다들 경험을 하셨죠? 정말 그때도 시장이 끝날 것처럼 밀렸지만 지금 보면 또 고점 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지금의 조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냐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건데, 시장이 항상 이 조정을 겪고 나면 이 다음 파동에서는 항상 주도주들이 바뀌어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인 애들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테마나 상승 국면에서 조정을 받던 애들 중에서 이제 다시 튀어오른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바이오 쪽과 ESS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소외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다시 올라온 것도 저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소외를 받다가 다시 한 번에 끌어올리는 이런 상승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유일하게 소외를 받는 업종이 지금 에코프로랑 바이오란 말이에요, 바이오. 최근에 이 시총상위가 이 알테존으로 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닥라인에서 이 반등을 보이는 형태도 그 초기 증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자, 오늘도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오늘도 보시면 외인들은 또 코스닥을 이 조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 코스피는 말도 안 되게 팔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담고 있더라, 이 박스 라인에서. 즉 이 현재에 대한 수급이 저는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의 순환매다. 자금 순환매. 눈 맞추기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 파란 밴드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도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보통 세력들은 주가를 띄울 때는 어떤 식으로 띄우냐면 강한 상승을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지루한 조정을 만듭니다. 3에서 6개월에 거쳐서 지루한 조정을 만들죠. 자, 그리고 그 구간 속에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가격 조정도 세게 나와요. 반토막을 내고 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죠, 여러분들. 시간과 가격적인 이 손해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이 온전한 파동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세력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에코프로도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파동에 대해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50%에 대한 가격은 요 가격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제가 보는 이 파란 밴드와 또 자리가 겹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앞에 상승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정확히 절반까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반토막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 다음 상승을 못 먹어요. 왜? 올리더라도 또 흔들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버틴 자들이 이 상승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대입해서 에코프로도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지지가 될 때마다죠. 그래서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상승이 또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왜 로봇주랑 조금 전에 비교를 해드렸냐면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얘도 보시면 1월 달에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똑같이 이렇게 반토막을 내는, 얘는 반토막이 뭡니까? 보니까 여기가 반토막인데 더 밀렸으니까 60%권까지 밀린 거네요. 그죠? 보통 상승분의 50%에서 60%까지의 조정은 발생이 된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조정의 뭐 황금 비율이라 해서. 레인보우도 상승 뒤에 60%까지 조정을 만들었는데 그때 파란 밴드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나냐면 아주 지루한 시간 조정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에서 개인들은 전부 다 털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 바로 이 파란 밴드를 지지를 하더니 어마어마한 이 다음 파동이 100만 원까지 가는 파동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토막을 내고 시간 조정을 끌고 올린다. 자, 근데 이 100만 원에서 나온 흐름이 더 재밌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똑같이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도 똑같이 60% 구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어디까지 옵니까? 또 파란 밴드에 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바로 V자 반등 형태를 만든 겁니다. 세력들은 종목들을 이렇게 핸들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도 좀 같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상승의 절반, 뭐 그 이상까지 뭐 낙폭과대가 나오면 60%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조정을 아주 지루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열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렇게 이제 밴드에 한번 들어왔을 때 10월 달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19만 원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열이라는 신호를 말씀드렸죠. 즉 상승하는 주가가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거나 진입을 하게 되면 과열이에요, 과열. 그죠? 자, 그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파란 밴드에 오면은 반대인 낙폭 과대가 되는 겁니다. 낙폭 과대. 낙폭 과대 구간이니까 제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에코프로 연봉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게 양봉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소화로 가는 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보시면 엄청난 폭등 뒤에 이거를 다 소화하는 매도를 했는데 이게 N자형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소화를 하는 과정이니까. 자, 근데 이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자, 이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원에서부터 이제 56만 원까지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그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이 나오고 반토막을 내고 상승이 나오고 반토막을 내고 또 상승이 나오고 반토막을 내고요. 여러분들 올라올 때마다 반토막을 계속 내준다고요. 근데 어디서는 반등을 만듭니까? 파란 밴드에서는 항상 이런 반등세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즉 낙폭과대 국면은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가 여전히 하락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번 투메디에 다시 한번 이 튀어 오를 때 그때 이제 주도를 하는 거는 제가 말대로 바이오텍과 2차 전지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레인보우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갔던 것처럼 코스닥의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가는 구간이 이제 5월 라인을 통해서 바닥을 잡고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현재에 대한 구간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집에 대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거쳐야 될 산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맥점 분봉상에서 여전히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개미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에 엄청나게 지금 따라온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걸 털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의도적인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페이크예요, 페이크 지금.
이 돌파가 되는 이 라인이 방향을 전환을 하는 이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좀 더 추가적인 투매가 뭐 발생이 되고 이제 전환이 나올 거 아닙니까? 투매 뒤의 전환. 그래서 이 파란 밴드의 극점에 오게 되면은 하단 자리가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게 안 나오고 빠르게 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돌파에 대한 그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이 돌파에 대한 흐름 속에서 제가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말 이 중요한 흐름이 될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는 그 극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적으로 이 밴드 구간을 매집에 대한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코스닥이 아직 돌리지도 않았는데 코스닥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